70번째 생일날 40년간 키운 아들은 이제 편히 쉬시라는 말을 끝으로 오조유산을 노리고 저를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갑판에서 울려 퍼진 최진혁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차갑다. 70세의 강은숙은 휠체어에 묶인 채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 단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있었다. 사랑해요, 어머니. 최유라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같은 딸의 눈에는 오직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다. 정말 40년 동안 내가 기른 건 늑대였구나. 강은숙의 입술이 비틀린다. 평생 맨손으로 태상그룹을 일군 철의 여제, 그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나약한 할머니일 뿐이다. 바닷물이 갑판으로 튀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적신다. 짠맛인지 눈물맛인지 구별할 수 없다. 5조 원. 겨우 그 돈 때문에 목소리가 떨린다. 최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온다. 그의 손이 휠체어를 밀 준비를 하고 있다.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자유예요. 갑작스러운 거센 바람과 함께 강은숙의 휠체어가 갑판 끝으로 향한다. 검은 심해가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은 폭풍 속으로 사라진다. 30분 후 태상그룹의 공식 발표. 강은숙 회장, 크루즈 여행 중 안타까운 실족사고로.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바다는 강은숙 회장을 삼켰지만 운명은 아직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한 어촌 마을의 해변에서 발견된 기억 잃은 할머니 순덕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복수는 언제나 차가운 법이다. 하지만 더 차가운 것은 배신당한 모정의 분노이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0분 전 화려한 크루즈 선실한 강은숙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70번의 촛불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춘다. 엄마, 소원 빌어요. 최유라가 천사 같은 미소로 말한다. 강은숙은 눈을 감는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후-마이너스 촛불들이 하나씩 꺼진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엄마, 정말 젊어 보이세요. 90까지는 사실 거예요. 최진혁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며 속삭인다. 하지만 강은숙이 놓친 것이 있다. 최진혁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섬광. 그리고 최유라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밤 11시. 예정대로. 5조 원이면 충분하겠지? 최진혁의 목소리가 폭풍 속에서 들려온다. 강은숙은 휠체어에서 그를 올려다본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이 아니다. 낯선 포식자의 얼굴이다. 40년을 너희를 키웠는데.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진다. 하지만 최진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 사업이란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난간이 가까워온다. 최유라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유라야, 너도? 어머니. 최유라의 목소리가 차갑다. 저희에겐 미래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말을 끝내지 않는다. 끝낼 필요가 없다. 10분 전 강은숙은 아직 선실에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 보험은? 최유라의 목소리. 3조는 나오겠지. 사고사로 처리되면. 최진혁의 대답. 그럼 남은 2조는? 회사 지분이 자동으로 우리 명의로. 윤이사만 조심하면 돼. 강은숙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서 있는다. 내가 뭘 들은 거지? 하지만 곧 모든 게 명확해진다. 그들이 말하는 건 자신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일들. 문득 떠오르는 기억.
며칠 전 최진혁이 넌지시 물었던 것. 어머니, 윤희사를 믿으세요? 당연하지.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하지만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윤희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죽고 나면 윤희사마저 제거할 계획이었어. 현재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 강은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CEO의 위엄. 언제부터였니? 최진혁이 잠시 멈춘다. 처음부터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사랑을 산산이 부순다. 입양 면접 때부터 유라와 함께 계획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걸 가져야 한다고. 최유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선다. 어머니께서 너무 오래 사셨어요. 저희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이. 강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분노가 아닌 슬픔의 눈물이다. 시간 5분 후, 휠체어가 난간에 걸린다.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포효하고 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진혁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쿵, 휠체어가 기울어진다. 강은숙의 몸이 바다로 떨어진다. 하지만 바닷물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차가운 파도가 그녀를 삼킨다. 30분 후 최진혁과 최유라는 선실로 돌아온다. 옷을 갈아입고 알리바이를 준비한다. 내일 아침에 발견될 거야. 최진혁이 말한다. 실족사고로? 당연히. CCTV는 이미 처리했고 두 사람이 차가운 미소를 나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바다는 때로는 죽음을 거부한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새벽 5시 울진 해안가. 파도가 모래사장을 핥고 간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끼룩끼룩 울어댄다. 평범한 어촌 마을의 평범한 아침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어머, 저게 뭐야? 박선 영사 13이 멀리 바닷가에 검은 덩어리가 떠밀려온 것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큰 해조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사람이야. 강은숙이 해변에 쓰러져 있다. 온몸이 젖어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다.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다. 아직 살아계셔. 선영은 즉시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강은숙의 몸에서 물기를 닦아내며 체온을 유지시키려 노력한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하지만 강은숙은 눈을 뜨지 못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을 뿐이다. 3일 후 울진 종합병원. 강은숙이 천천히 눈을 뜬다. 하얀 천장이 보인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 어디지? 목소리가 쉰다. 입안이 바싹 말라있다. 정신 차리셨네요. 의사가 다가온다. 중년의 친근한 얼굴이다. 할머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기억? 강은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뭘 기억해야 하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강은숙이 이마를 짚는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다에 빠지게 되셨는지는? 바다? 강은숙이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제가 바다에 빠졌다고요? 의사가 한숨을 쉰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안타깝다.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증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복도. 박선영이 의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원하기는 어떻게 되나요? 몸에 지니고 있던 소지품이 전혀 없어요. 옷도 일반적인 것이라 특별한 단서가. 가족들이 찾으러 오실 텐데요. 며칠 기다려봐야겠어요. 하지만 의사가 머뭇거린다. 기억을 잃으신 상태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선영이 잠시 고민한다.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 할머니를 보면 왜인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 제가 잠시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선영 씨도 혼자 사시는데 괜찮아요. 우리 백반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일주일 후 선영의 백반집. 강은숙은 순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선영이 지어준 이름이다. 순덕 할머니, 아침 드세요. 선영이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온다. 강은숙은 그 냄새에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낀다. 고마워요, 선영 씨. 할머니, 그냥 선영아라고 불러주세요. 선영아? 강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좋은 이름이네. 그녀는 알지 못한다. 40여 년 전 자신이 뱃속 아이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이 바로 선영이었다는 것을. 한 달 후, 강은숙은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다. 백반집 일을 도우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선영과 함께 장을 보러 간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순떡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강은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 선영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기억? 강은숙이 고개를 젓는다.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지금이 좋으니까. 그녀는 진심이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다. 2달 후, 어느 저녁,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은숙을 바라본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가족이나. 왜?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선영이 급히 손을 젓는다. 그냥 할머니 가족들이 걱정하실까봐. 강은숙이 선영의 손을 꼭 잡는다. 선영아, 너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그 순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할머니, 우리 딸 같은 선영아. 강은숙은 알지 못한다. 그녀가 딸 같다고 말한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3개월 후 운명의 날. 백반집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태상그룹 강은숙 회장의 사망 3개월을 맞아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인의 양아들 최진혁 씨가 정식으로. 화면에 강은숙의 영정 사진이 나온다. 철컥. 강은숙이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강은숙은 TV만 바라보고 있다. 기억들이 폭풍처럼 돌아온다. 크루즈, 생일 케이크, 배신, 바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강은숙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른다. 순간 70세 할머니가 아닌 냉혹한 CEO의 모습이 되살아난다. 나는 강은숙이다. 선영이 놀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강은숙? 그게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래. 강은숙이 천천히 일어난다. 나는 태상그룹 회장 강은숙이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복수할 시간이 왔다. 그날 밤, 강은숙은 바닷가에 혼자 서 있다. 달빛이 파도를 은빛으로 물들인다. 진여가 유라야. 그녀가 바다에 대고 속삭인다. 기다려라. 죽은 줄 알았던 어미가 돌아간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린다. 온화한 순떡 할머니는 사라지고 복수에 불타는 강은숙 회장이 되살아났다.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 강은숙의 정체성 회복 이후 다음 날 아침, 강은숙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지난 3개월간의 순떡 할머니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다. 날카롭고 냉철한 CEO의 면모가 되살아나 있다. 선영아, 아침 먹자. 하지만 선영을 부르는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부드럽다. 백반집 주방에서 선영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 강은숙이 뒤에서 지켜본다. 할머니,
어제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강은숙이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 그럼 서울로 돌아가실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3개월 동안 함께 지낸 할머니가 떠날까봐 두렵다. 강은숙이 선영을 돌아보게 한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선영아, 왜 울어? 제가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죠?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인데. 그 순간 강은숙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40년 전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 무조건적인 사랑. 바보야. 내가 어디 가겠니? 강은숙이 선영을 꼭 안아준다. 하지만 할 일은 있어. 나쁜 놈들을 혼내줘야 하거든. 같은 시각 서울 태상그룹 본사. 최진혁이 회장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 태상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렸다. 기분 좋아 보이네. 최유라가 들어온다. 명품 백을 들고 있다. 당연하지. 드디어 우리 것이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혹시 어머니가 죽었다고. 3개월이 지났는데 시체도 안 떠올랐어? 최진혁이 차갑게 말한다. 이제 그만 잊어. 하지만 최유라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도 가끔 악몽을 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꿈은 꿈일 뿐이야. 울진 백반집. 강은숙이 선영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선영아, 내 부모님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 3살 때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강은숙의 가슴이 쿵한다. 4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도 3살이었다. 혹시 간직하고 있는 유품이 있니? 네, 하나 있어요. 선영이 방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온다. 그 안에는 낡은 로켓 목걸이가 들어있다. 강은숙이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린다. 이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엄마 유품이래요. 강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 로켓 목걸이는 40년 전 자신이 연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열어봐도 될까? 선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로켓을 열자 안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다. 젊은 시절의 강은숙이다.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봐요.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강은숙이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이마의 주름, 눈매, 입술의 모양. 모든 게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다. 선영아, 내 할머니. 너 혹시 발목에 작은 점이 있니? 어떻게 아셨어요? 선영이 놀라며 발목을 보여준다. 작은 하트 모양의 점이 있다. 강은숙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다. 세상에, 세상에. 강은숙이 선영의 손을 꼭 잡는다. 선영아, 내가 너의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 그날 밤 바닷가. 강은숙과 선영이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 할머니,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예요? 강은숙이 깊게 숨을 쉰다. 선영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겠지만, 네, 나는 내 친엄마야. 선영이 얼어붙는다. 네, 뭐라고요? 40년 전 나는 너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 충격으로, 아니 자책감으로 태상그룹을 만들었고 가짜 가족들을 받아들였지. 하지만 어떻게 넌 살아있었던 거야. 내 딸이 살아있었던 거야. 강은숙이 선영을 끌어안는다. 이해 안 가지?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 목걸이, 이 점, 그리고 강은숙이 선영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내가 나를 돌봐준 그 마음, 혈육의 정이었던 거야. 선영이 눈물을 흘린다. 정말, 정말 엄마세요? 그래, 내 딸아.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40년 만의 상봉을 눈물로 축하한다. 며칠 후 백반집. 강은숙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다. 복수 계획이다. 엄마, 정말 서울로 가실 거예요? 응.
하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네, 우리 딸도 같이 가야지. 태상그룹의 진짜 상속자가 누군지 보여줘야 하니까. 선영이 당황한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 회사. 선영아. 강은숙이 딸의 손을 잡는다. 넌 내 피를 이어받은 내 딸이야.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나를 돌봐준 마음을 보면 넌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가짜들은 40년 동안 내 사랑을 이용했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야. 강은숙의 눈에 결의가 서린다.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되찾아 줄게. 그리고 다신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엄마. 어디든 함께 갈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날린다. 진짜 가족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수. 이제 가짜들은 진짜 공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서울 새벽 4시. 어둠 속의 만남. 강은숙과 선영이 KTX에서 내린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차갑다. 하지만 강은숙의 눈빛은 더욱 차갑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강은숙이 택시를 잡는다. 하지만 목적지는 태상그룹 본사가 아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중구 명동 윤빌딩으로 가주세요. 명동, 윤빌딩 지하주차장.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서성이고 있다. 윤정우 55, 태상그룹의 유일한 충신이다. 검은 세단이 들어온다. 강은숙이 내리는 순간 윤 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신가요? 그래, 윤 이사. 30년을 함께한 충신이 무릎을 꿇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지켰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은숙이 그를 일으킨다.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최진혁과 최유라가 그들이 회사를 완전히 다 알고 있어. 이제 되찾을 거야. 지하 비밀 회의실. 윤 이사가 준비해둔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다. 회장님, 그동안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태상그룹의 현황이 나타난다. 최진혁이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유라는 전무로 승진했고 매출 현황은 33% 감소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중단했어요. 강은숙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진다. 역시 실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건. 윤 이사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자료를 내민다. 회장님의 개인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예상했어. 다른 계좌는? 스위스 계좌는 아직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밀히 빼돌린 비자금이 얼마나? 200억 정도 됩니다. 강은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충분해. 우선 이 아이부터 소개할게. 강은숙이 선영을 앞으로 불러낸다. 윤 이사, 내 딸 박선영이야. 윤 이사가 놀란다. 딸이라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4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친딸이야. 이 아이가 나를 구해줬어. 선영의 충격. 선영이 압도되어 있다. 거대한 회의실, 복잡한 서류들, 그리고 수백억 원이라는 숫자들. 엄마, 저는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강은숙이 딸의 손을 잡는다. 넌 3개월 동안 나를 돌보면서 이미 보여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윤 이사가 고개를 숙인다. 아가씨, 정말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그만. 강은숙이 감정을 억누른다. 이제 복수 계획을 들어보자. 현재 최진혁과 최유라의 가장 큰 약점은 2가지입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난다. 첫째, 회사 경영 능력 부족.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 해지를 검토 중입니다. 둘째는 횡령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수집한 자료인데 얼마나? 약 50억 원 정도. 모두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강은숙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좋아. 그럼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 윤 이사,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지? 지금까지는 저 혼자뿐입니다.
좋아. 우선은 그 상태를 유지해. 그리고 이걸 해줘. 강은숙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준다. 최진혁과 최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싶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뭘 먹는지까지 감시 요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은숙이 또 다른 메모를 건네준다. 내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 CCTV, 승무원 명단, 크루즈 운항 일지까지. 회장님, 혹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강은숙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실제로 바다에 밀어 넣었고 윤 이사가 충격을 받는다. 그럼 정말 살인 미수가 아니야. 걔들은 분명히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영아, 너도 할 일이 있어. 네, 엄마. 며칠 후에 태산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할 거야. 시위요? 강은숙 회장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라는 팻말을 들고 윤 이사가 깜짝 놀란다. 회장님, 그럼 들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선영이가 할 거니까. 아무도 선영이를 모르거든. 강은숙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친다. 걔들이 누가 시위하는지 알아보려고 할 거야. 그때 선영이 정체를 흘리는 거지. 어떻게요? 나는 강은숙 회장님의 진짜 딸이다라고. 그럼 최진혁과 최유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패닉 상태가 될 거야. 강은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까지는 자신들만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딸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DNA 검사 같은 걸 요구할 수도. 그것도 우리 계획이야. DNA 검사를 하면 선영이가 내 친딸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거든. 선영이 떨린다. 엄마, 저는 그런 큰일을. 딸아. 강은숙이 선영을 바라본다. 넌 3개월 동안 나를 살렸어. 이제 내가 우리를 위해 싸울 차례야. 윤 이사, 스위스 계좌 자금으로 태산그룹 주식을 사들여. 얼마나요? 10% 정도. 조용히 여러 명의로 분산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에게 연락해. 강은숙 회장의 측근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찾아갈 거라고. 무슨 제안인가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하자는 거지.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입니까? 현재 경영진과는 계약하지 말라는 거야. 그날 밤 태산그룹 본사 최진혁이 야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본다. 아직도 안 갔어? 최유라가 들어온다. 잠이 안 와. 왜? 무슨 일 있어? 최진혁이 창밖을 가리킨다. 저기 간혹 어머니가 서 계신 것 같아. 뭔 소리야? 어머니는 알아. 알지만 그때 윤 이사가 조용히 회장실에 들어온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한다. 회장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은숙이 호텔 창문으로 태산그룹 빌딩을 바라본다. 선영아, 준비됐니? 네, 엄마. 선영이 팻말을 들어 보인다. 강은숙 회장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강은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40년 동안 나를 속인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멀리서 태산그룹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어둠에 가려질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오전 태산그룹 본사 앞 선영이 손에 팻말을 들고 서 있다. 강은숙 회장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선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버틴다. 엄마, 정말 이걸 해야 할까요? 멀리서 강은숙이 지켜보고 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30분 후 태산그룹 본사 20층 최진혁이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저게 뭐야? 비서가 급히 들어온다. 회장님, 아래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무슨 시위? 강은숙 전 회장님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요. 최진혁의 얼굴이 굳어진다.
누가 하는 거야? 젊은 여성 한 명입니다. 혼자 와서, 혼자? 최진혁이 다시 창밖을 본다. 저 여자가 누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최유라의 전무실. 최유라도 창밖을 보고 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지만 떨리고 있다. 전화가 울린다. 최진혁이다. 유라야, 아래 봤어? 봤어. 누군지 알아봤어? 아직. 근데 이상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혹시 누군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침묵이 흐른다. 아니야. 최진혁의 목소리가 굳어진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증거는 모두 없앴어. 그럼 저 여자는 뭐야? 일단 정체부터 파악하자. 1시간 후 회장실. 보안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온다. 회장님, 시위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야? 박선영, 43세. 울진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반집? 최진혁이 의아해한다. 그럼 그냥 일반인이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 여성이 강은숙 회장님이 실종된 바로 그날 울진 해안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최진혁이 얼어붙는다. 뭐라고? 3개월 전 울진 종합병원에 신원불명의 여성이 실려왔다는 기록이. 그 날짜가 정확히. 그럼 그 여자가 어머니를. 목소리가 떨린다. 오후 2시 태상그룹 본사 앞. 선영이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나가던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아가씨, 잠깐만요. 무슨 일로 시위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강은숙 회장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게? 실족사고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선영이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강은숙이 시킨 대로 말한다. 저는 강은숙 회장님의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린다. 딸. 하지만 강은숙 회장에게는 양자, 양녀밖에. 친딸이에요. 40년 전에 헤어졌지만. 같은 시각 회장실. 최진혁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최유라가 뛰어들어온다. 진혁아, 봤어? 저 여자가. 봤어. 친딸이라고? 그럼 상속권이. 말도 안 돼. 최진혁이 일어선다. 어머니한테 친자식은 없어. 없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그럼 거짓말인가? 당연히 거짓말이지. 돈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이야. 하지만 울진에서 발견된 시기가. 최유라도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저녁 7시 윤 이사의 비밀 사무실. 강은숙이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네. 윤 이사가 보고한다. 회장님, 태상그룹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진혁이 비서팀에게 선영 아가씨 신원조사를 지시했어요. 예상한 대로야.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윤 이사가 노트북을 돌린다. 태상그룹 주가 차트다. 오후에 5% 급락했습니다. 숨겨진 상속자 등장 소문이 퍼지면서 좋아.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 DNA 검사 제안. 윤 이사, 내일 선영이가 할 일은 이거야. 강은숙이 메모지를 건네준다. 언론사에 DNA 검사를 제안하라고? 맞아. 자신이 진짜 딸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회장님, 그럼 정말 DNA 검사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지. 강은숙이 웃는다. 선영이는 내 친딸이니까. 윤 이사가 감탄한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40년을 기다린 복수야.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날 밤 최진혁의 자택. 최진혁이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최유라가 찾아온다. 진혁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그 여자 정말 어머니 딸일까? 모르겠어. 최진혁이 한숨을 쉰다.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는 끝이지. 둘이 마주본다. 40년간 누려온 모든 것이 위태롭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일 때문일까? 최유라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최진혁이 날카롭게 말한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이미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정, 강은숙의 호텔방. 선영이 하루 종일의 피로에 지쳐 잠들어 있다. 강은숙이 조용히 딸을 바라본다. 고생했어, 내 딸아.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복수에 대한 의지와 딸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가 모든 걸 되찾아 줄게. 창밖으로 태상그룹 본사 빌딩이 보인다. 밤하늘에 우뚝 서 있는 그 건물.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야. 강은숙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윤이사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회장님, 최진혁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선영 아가씨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강은숙이 미소를 짓는다. 좋아. 예상한 대로야. 조사하게 둬. 어차피 나올 건 진실뿐이니까. 복수의 임하기 시작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회장님, 최진혁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이사의 급한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온다. 강은숙이 호텔 창문으로 태상그룹 빌딩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예상한 대로야. 선영 아가씨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과거 기록, 출생 증명서, 심지어 DNA 샘플까지 확보하려고. 좋아. 조사하게 둬. 어차피 나올 건 진실뿐이니까. 강은숙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윤이사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꿨다. 회장님,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최진혁과 최유라가 어젯밤 늦게 만났는데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강은숙의 표정이 굳어진다. 어떤 결정?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최유라가 회사 격리부를 뒤지고 다니고 있어요. 뭔가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호텔 방 문이 벌컥 열렸다. 선영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온다. 엄마, 큰일 났어요. 강은숙이 전화를 끊고 딸을 바라본다.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제가 사기꾼이라고 나왔어요.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민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다. 단독 강은숙 회장 친딸 주장 여성, 알고 보니 정과자. 사기 전력 다수. 강은숙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이놈들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선영이 과거에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거짓 증언들, 조작된 정과 기록들이 버젓이 실려 있다. 엄마, 저는 정말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알아. 진정해. 강은숙이 딸을 진정시키며 다시 윤이사에게 전화한다. 윤이사, 긴급 상황이야. 네, 뉴스 봤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기사네요. 최진혁과 최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생각보다 빨라. 그 순간 강은숙의 또 다른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죠? 저는 MBC 탐사보도팀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사기 전력에 대해서. 강은숙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연달아 다른 번호들이 울린다. 엄마, 어떡해요? 이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강은숙이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태상그룹 빌딩이 오만하게 서 있다. 선영아, 너 믿어? 네. 엄마를 믿냐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히 믿어요. 그럼 됐어. 강은숙이 다시 윤이사에게 전화한다. 윤이사,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어떻게요? 오늘 밤 태상그룹 이사회에 깜짝 손님이 나타날 거야. 윤이사가 놀란다. 설마 직접 나타나실 생각이세요? 응. 이제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졌거든.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강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내 딸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놈들한테 더 위험한 건 나야.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온다. 이번에는 최진혁이다. 강은숙이 전화를 받는다. 누구세요? 박선영 씨죠? 저는 태상그룹 최진혁 회장입니다. 선영이 놀라 엄마를 바라본다. 강은숙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한다. 무슨 일이시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강은숙 회장에 대해서. 갑자기 왜요? 사실 저희도 진실이 궁금합니다.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시라면 이야기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강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드디어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저녁 8시 태상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은숙이 윤희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밤 8시. 드디어 그놈들과 직접 마주할 시간이 왔다. 선영이 불안해한다. 엄마, 괜찮을까요? 혹시 함정일 수도. 당연히 함정이지. 강은숙이 딸을 바라본다. 하지만 선영아, 사자는 토끼굴에 들어가도 사자야. 창밖으로 태양이 서서히 지고 있다. 오늘 밤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오후 8시 태상그룹 본사 회장실. 정말 오셨군요. 최진혁이 일어나 박선영을 맞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영보다는 경계가 가득하다. 최유라도 옆에 서 있다. 두 남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앉으세요. 선영이 소파에 앉자 최진혁이 바로 본론을 꺼낸다. 박선영 씨, 정말 강은숙 회장님의 친딸이신가요? 네. 증거가 있으신지요? 선영이 가방에서 낡은 로켓 목걸이를 꺼낸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들었어요. 최진혁과 최유라가 그 목걸이를 유심히 본다. 둘 다 본 적 없는 물건이다. DNA 검사는 해보셨나요? 아직요. 하지만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최유라가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다. 박선영 씨, 우리가 왜 당신을 만나자고 했는지 아세요? 궁금하네요. 사실은 최진혁이 태블릿을 꺼낸다.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인 자료들이다. 선영의 과거 정가 기록, 사기 행각, 정신병원 입원 기록 등등. 이 모든 게 거짓이에요. 선영이 벌떡 일어난다. 물론 거짓이죠. 최진혁이 차갑게 웃는다.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냉기가 도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최진혁과 최유라가 얼어붙는다. 그 목소리. 설마. 문 뒤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온다. 검은 정장에 회색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예전과 똑같은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다. 강은숙이었다. 어머니? 최유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어머니가 아니다. 강은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다. 너희에겐 어머니가 없어. 최진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는다. 다리에 힘이 없다. 죽으셨는데. 죽었다고? 강은숙이 한 걸음씩 다가온다. 누가 죽였는데?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그날 밤 크루즈에서 누가 나를 바다에 밀어넣었지? 최진혁과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누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했지? 강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누가 5조 원이면 충분하겠지라고 했지? 어머니, 저희는. 입 닥쳐. 강은숙이 소리친다. 40년을 키웠더니 늑대가 되어서 어미를 물어뜯더라. 그때 윤희사가 뒤따라 들어온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희들이 지난 3개월간 저지른 모든 것들. 강은숙이 차갑게 미소 짓는다. 횡령 증거, CCTV 조작 내역, 그리고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한다. 보험은? 3조는 나오겠지. 사고사로 처리되면. 그럼 남은 2조는? 회사 지분이 자동으로 우리 명의로. 크루즈에서 녹음된
바로 그 대화였다. 최유라가 주저앉는다. 이게 어떻게 40년 동안 사업을 해봤는데 뒤통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니? 강은숙이 CEO 의자에 앉는다.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윤이사, 보도자료 준비됐지? 네, 회장님. 언론사들 대기 중입니다. 좋아. 강은숙이 양자들을 바라본다. 내일 아침 뉴스에 이 모든 진실이 공개될 거야. 최진혁이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강은숙이 일어난다. 바다에서 표류할 때 너희가 내게 기회를 줬니? 그녀가 창문으로 다가간다. 서울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다. 내일부터 이 모든 것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간다. 강은숙이 선영을 바라본다. 우리 딸에게 3개월간 죽었다고 여겨졌던 강은숙 회장의 귀환.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 본사. 강은숙 회장 생존. 양자들의 살인미수 혐의 제기. 아침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태상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회사 앞은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혁과 최유라는 긴급 변호사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최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상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계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다에. 유라야, 조용히 해. 최진혁이 동생을 제지하지만 이미 늦었다.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한편 강은숙의 호텔방. 선영이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엄마,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강은숙이 딸의 어깨를 다독인다. 선영아,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뭔가요? 강은숙이 선영의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세상에 정식으로 발표해야 해.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춘다. 그 목걸이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왔어. 선영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본다. 진짜 이야기요? 강은숙이 깊게 숨을 쉰다. 40년을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다. 40년 전 나는 25살이었어. 강은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 나는 가난한 공장 여공이었지. 하지만 꿈이 있었어.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하겠다는. 선영이 숨을 죽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준호라는 남자였지. 그도 나처럼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 강은숙이 선영의 로켓 목걸이를 어루만진다. 이 목걸이는 그가 내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 그리고 이 안에는 로켓을 열자 젊은 남자의 사진이 나온다. 강은숙과 닮은 미소를 짓고 있다. 내 아버지야. 선영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저는 그래. 너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었어. 바로 그때 강은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윤이사의 다급한 목소리. 최진혁과 최유라가 도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은숙의 얼굴이 굳어진다. 뭐라고? 방금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설기를 이용해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막아. 강은숙이 선영의 손을 잡는다. 선영아, 이야기는 나중에 다 해줄게. 지금은 저놈들을 잡는 게 먼저야. 두 모녀가 급히 호텔을 나선다. 김포공항 전용기 터미널. 최진혁과 최유라가 수억 원의 현금 가방을 들고 서둘러 걷고 있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필리핀으로 가자. 하지만 그들이 전용기에 오르려는 순간. 어디 가는 거냐?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다. 최진혁과 최유라가 돌아본다. 강은숙이 선영, 윤이사와 함께 서 있다. 뒤로는 경찰들이 공항을 포위하고 있다. 40년을 키워준 어미 앞에서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거냐? 강은숙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다.
최진혁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어머니,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입 닥쳐. 강은숙이 한 걸음 다가선다. 너희가 40년 동안 한 건 연기뿐이었어. 진짜 사랑을 받은 건 이 아이야. 그녀가 선영을 앞으로 내세운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친딸이다. 공항이 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강은숙이 마지막으로 양자들을 바라본다. 이제 끝이다. 6개월 후 태상그룹 본사 회장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희사가 보고서를 강은숙 앞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99.9% 일치. 박선영 씨가 강은숙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강은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양자들과 대결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 최진혁과 최유라는 지금 어디 있나?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횡령, 문서 위조. 최소 20년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은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친다. 그렇게 5조 원을 원했는데 이제 평생 5평 독방에서 살겠군. 그때 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온다. 6개월 전에 소심했던 백반집 사장은 온데간데 없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태상그룹의 후계자다. 엄마, 이사회 준비 다 됐어요. 수고했어. 오늘이 중요한 날이지. 오늘은 선영이 정식으로 태상그룹 부회장에 취임하는 날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윤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 일이야? 최진혁이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강은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뭐라고? 30분 전 병원 이송 중에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추적 중이지만 바로 그 순간 회장실에 전기가 나간다. 암흑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40년을 키워준 은혜를 잊을 줄 알았나? 최진혁의 목소리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인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4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살았는데 비밀 통로 하나 모를 줄 알았어? 최진혁이 한 걸음씩 다가온다.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있다. 어머니,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강은숙이 선영을 자신의 뒤로 감춘다. 선영아, 뒤로 물러나 있어. 엄마, 진혁아. 강은숙의 목소리가 차분해진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신? 최진혁이 비웃는다. 40년 동안 받은 게 이거라고? 감옥 20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니에요. 최진혁이 소리친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가 선영을 가리킨다. 40년을 함께한 아들보다 3개월 알고 지낸 그 여자를 택했어요. 그 순간 강은숙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선다. 진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뭐려? 너에게 나는 정말 어머니였냐? 최진혁의 손이 잠시 멈춘다. 아니면 그냥 5조 원을 가져다 줄 수단이었냐? 침묵이 흐른다. 솔직하게 대답해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있었냐? 최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어머니, 어머니가 먼저. 없었구나. 강은숙의 목소리가 슬프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구나. 그 순간 선영이 앞으로 나선다. 엄마는 달라요. 선영아,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 선영이 최진혁을 똑바로 바라본다. 저는 엄마를 3개월 동안 돌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무슨,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울린다. 저는 엄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때부터 사랑했어요. 태상그룹 회장인지도 모르고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최진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냥 아픈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회장실로 뛰어든다. 움직이지 마. 최진혁이 체포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
저는 강은숙이 그를 바라본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이제 끝이다. 1년 후 태상그룹 본사 선영이 정식 회장으로 취임한다. 강은숙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딸을 지켜보고 있다. 선영 회장님의 첫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영이 마이크 앞에 선다. 태상그룹은 앞으로 진짜 가족찾기 재단을 설립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실종된 가족을 찾고 혈연을 잃어버린 이들이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은숙이 미소를 짓는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선영이 마지막 말을 한다.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모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무엇을? 최진혁이랑 최유라. 40년 동안 키우신 거. 강은숙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후회는 없어.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 그게 뭐예요? 강은숙이 딸의 손을 잡는다. 조건 없는 마음이야. 내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달빛이 두 모녀를 비춘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